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멀어지면서 오늘도 약세를 보이며 마감됐습니다. 외국인이 선현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했는데요. 유럽발 위기가 전 세계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오늘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세한 참여 방법 알아보고 고수들의 하이라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 오늘도 하이리츠 증권 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네, 시황 분석의 1인자 동희선호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코스피는 1630에 딱 마감이 됐고 코스닥도 500선을 지지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먼저 오늘장 어떻게 진단하셨는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상승의 추세를 진행할 때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으세요. 최근같이 주변 여건이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시장의 낙폭이 확대되고 과연 이제 어느 선까지 시장이 하락할 것인가 이런 공포 심리가 많은 구간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끔하게 해소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개인적으로는 저희 하이리츠 증권방송 사이트에 매일마다 제가 시황 전략글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시장은 누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변고기를 맞이해서 시장이 3일간의 눌림을 한 번에 회복시켜버리는 굉장히 강한 시세 흐름들이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장의 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그 수요일이 바로 오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장중 1601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후반부에 전약 후강 장세를 기록하면서 종가는 1630포인트, 장중 고가로 마감이 되면서 어떤 반전의 흐름을 꾀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 놓고 마감이 좀 되었는데요. 자,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저점의 흐름을 내포하고 있는 날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 자세하게 오늘 장이 얼마만큼 중요했었던 날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시장은 고점은 저점을 잡는다라는 강의를 해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시장의 고점이 1757포인트로 고점이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자, 고점은 저점을 잡는다. 결국 고점이 형성됐던 그 시점으로부터 구름층 하단부가 나와 있는 이 시점이 조정의 흐름을 마감해주는 영역이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1625포인트의 저점으로부터 1700선까지 시장의 반등의 흐름을 한번 연출을 했었는데요. 자,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을 했죠. 자, 그런데 일목균형표에서는 저점을 잡는 기준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점이 저점을 잡는 것 외에 구름층 음운 하단부가 저점을 잡아주는 또 하나의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원리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흐름들이 연출이 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거로 좀 돌아가서 그 흐름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 보시면요. 이게 언제적? 이것이 이제 그렇죠? 2007년도, 네. 2007년도의 흐름인데요. 자, 이렇게 이중의 고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중의 고점이 형성됐을 때는 우리가 앞에 있는 고점에다 포커스를 맞춰주는데 고점이 형성됐던 그 구름층 하단부, 그러나 그 자리가 또한
음운 하단부, 파란색의 구름층이 이제 음운 하단부인데요. 바로 그 구간에서 저점을 잡아주고 강한 시세 흐름들을 이어갔던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요. 네. 그 음운 하단부의 구름층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돌려진 이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나 여기서 이제 더욱더 강조시켜 드릴 것은 내일장이 변곡일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변곡일이라고 하는 것은 추세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날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추세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곡일을 앞두고 시장이 최근에 하락세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상승으로 돌려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날이 바로 내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내일장 결국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기로는 네. 굉장히 강한 반격의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즉 오늘 가지고 있는 저점의 파워 자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의 흐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의 저점으로부터 시장은 상승 추세를 규칙적으로 본격화해 나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는 마인드이고요.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확인해 주는 날이기 때문에 네. 내일장은 정말 그동안의 어떤 부진했던 시장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것 예. 같은데요. 그렇다면 내일장 자세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수가 있을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내일장은 시장의 상승을 확인하는 날이다. 만약 내일장에서 시장이 상승을 하지 않는다면 제 시황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상승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일장의 그 변곡일로서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9시 1분에 결정되는 종합주가지수 시초지수 대비해서 장중의 저점이 그러니까 시초 대비 하락했을 경우에 장중의 저점이 시초 대비 10포인트에서 저점이 잡힌다면 네. 그것으로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또는 상승으로 전개됐을 경우 시초 대비 10포인트의 저항을 넘겨서 종합주가지 종가가 마감된다면 이것은 상승이 확인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장 갭상승 이후에 양봉의 장세를 기록하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네. 내일장 만약에 시초지수 대비 9시 1분에 결정되는 시초지수 대비 종가가 시초 대비 10포인트 이상의 종가로 마감된다면 제 예상대로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반격의 장세에 나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텐데 상승의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최소한 지수는 1680포인트 이상의 상승의 흐름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무난하게 단기적으로 1700포인트까지는 무난한 상승의 흐름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흐름과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최고의 수익률 내신 분 궁금하시죠? 전화 연결 바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헤리 제너리스트 토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트님. 오늘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내셨나요? 저희가 RT전자를 좀 한 18% 정도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네, RT전자요? 예. 네, RT전자 그럼 수익률 어떻고 언제 편입하셨죠? 편입한 지는 좀 시간이 됐습니다. 편입한 지는 좀 시간이 됐는데, 오늘, 좀 지수에 대한 의구심도 조금 들었었지만, 일단 수익이 남는 부분들은 좀 일단 간단하게 좀 챙기고 가자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로 가지고, 그런 전략으로 오늘 조금 RT전자는 전량 수익 실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RT전자 수익을 보셨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예. 자, 그럼 토트님. 예. 내일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토트님 의견 좀 궁금한데요. 지금 투자 네. 심리 자체가 많이 얼어붙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연일 외국인들이 바이코리아로 항상 대응을 해주던 외국인들이 이제 뭐 좀 셀코리아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냐. 네. 투자 심리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금 많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역에 TV 나갔었죠. 나가서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이 옵션 만기일 때까지의 단기 상승과 중기 박스, 장기 상승이라는 여러분들은 그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단기 옵션 만기일 때까지 단기 상승은 나타났던 부분이죠. 나타났고 이제 뭐 중기 박스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어떻게 본다면 중기 박스권 하단 부분이 아니냐.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심리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는 역발상 투자, 오히려 많이 위축되어 있고 많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때가 오히려 한번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고 오지 않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토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연결해 볼게요. 예.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고세 투자 비법 함께 하겠습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앤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라스트 성공 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 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 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 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자, 강의 앞서서 어제 퀴즈 정답을 알려드릴 텐데요. 어제 문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뻔할 뻔짜 기법은 강력한 이것을 전제로 한다였는데 정답은 1번 수급형성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츠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강의 잘 들어보시고 돌발 퀴즈 정답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고수의 투자 비법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동민선원님, 예. 네, 오늘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예,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현재 시장에 맞게 그 강의를 준비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그 투자자분들이 어떤 내용을 좀 가장 궁금해하실 것이고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로 하실까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그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고점은 저점을 잡는다. 이러한 이제 기법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드린 측면이 있는데요. 최근 장세가 어떤 조정과 하락을 거듭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그 기법에 맞는 종목군들이 많이 생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기법을 가지고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제가 앞에서도 시황 설명드리면서 오늘장의 저점으로부터 시장은 본격적인 반격의 장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편입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낙폭이 과대한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장 중심에 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장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주도주를 매수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강의해드렸던 것처럼 일봉상의 기준에서 고점이 저점을 잡아주는 영역까지는 가격 조정이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도주를 편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이제 일봉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매수를 하는 저가 매수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다면 이번에는 깊이 있는 조정을 받고 있지 않는 주도주를 나름대로의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그런 방법을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 제목은 주도주 선점을 위한 눌림목 공략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앞에서 시황 전략 드리면서 한 가지 좀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자신감을 심어드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도주가 꺾여야만 시장이 좀 꺾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1757포인트에서 1600선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현재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에서 이제 한 고점 대비 한 3% 정도밖에 눌려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의 주도 업종들이 여전히 건재를 과시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시장이 꺾였다라고 볼 수 없겠죠. 따라서 시장의 전체적인 중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상승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상승의 추세가 살아있다면 역시나 주도주의 눌림목의 흐름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공략, 즉 시장의 중심에 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 선점을 위해서 눌림목을 어떤 방법으로 공략하면 효과적인지 동희 선생님의 노하우가 기대됩니다. 자,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일단은 기존에 벌써 이제 시간이 좀 꽤 지났기 때문에 까먹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네.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 고점은 접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종합주가지수가 1757포인트에서부터 지수가 눌렸을 때 1625포인트에서 저점을 잡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즉, 시장의 상승의 추세 흐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그 고점이 형성됐던 타이밍으로부터 구름층 하단부가 존재하는 이 영역이 궁극적으로 향후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 반등의 흐름을 가져가는 중요한 위치가 된다. 결국 고점 형성 시 구름층 하단부가 존재하는 영역, 이것이 저점을 잡아주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일봉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이 큰 틀에서의 추세가 꺾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봉에서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봉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에 나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아무리 현재 시장의 주도주라고 한다면 역시나 자동차 업종을 빼먹을 수가 없겠죠. 네. 따라서 현대차의 기술적인 흐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눌림목 매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금 보여드린 이 논리를 가지고 현대차의 저가 매수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는 화면은 현대차의 일봉상의 차트 네. 흐름입니다. 역시나 시장의 하락과 관계없이 주도 업종에 있는 대표 종목답게 고가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죠. 자, 이런 종목군들은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 이러한 형태로 자, 보시면 자, 고점이 형성, 이것은 현대차의 30분봉입니다. 자, 고점이 형성이 되었을 때 그 구름층 하단부라고 말씀드렸죠. 그 구름층 하단부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요 자리가 되게 될 텐데요. 바로 요 구름층 하단부가 현대차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였는데요. 역시나 그 저점을 기준으로 보면 역시나 최근에 조정 속에서 딱 고점이 저점을 잡아주는 영역까지 눌렸다가 반등의 흐름을 연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논리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나서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 그 최근에 보험주가 삼성생명 상장에 따른 저평가 메리트로 인해서 보험주가 또 하나의 주도주로서 부각이 된 측면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손보사이죠.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저점에서 저가 매수에 나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해상의 흐름인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죠? 고점을 형성을 했을 때 그 구름층 하단부가 존재하는 이 영역이 결국 눌림목의 저점이 되면서 시장은, 주가는 상승의 흐름을 이어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하락을 하고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평상시에는 추격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과 같은 시장의 하락 그리고 주가의 하락은 결국 지금 보신 것처럼 정말 절호의 저가권에서 내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의 조정이나 시장의 하락을 너무 무서워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너무 사고 싶었는데 너무나 계속 상승만을 하다 보니까 추격 매수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매수하지 못한 주도 종목군들을 이렇게 저가에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두 종목 정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두 번 갖고는 좀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만, 두 종목만 더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역시나 IT 종목의 대표적인 주도 종목군이었었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이 논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저점을 잡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또 하나의 화면을 보실 텐데 이것은 삼성전기의 90분봉인데요. 역시나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구름층 하단부는 여기에 존재를 하죠. 삼성전기 역시도 구름층 하단부를 터치하면서 상승을 이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 책에서나 이런 곳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대략 한 5, 6년 정도 공부를 하고 실전 투자를 해 나가면서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스킬,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논리를 바로 이용하실 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 여러 가지 분봉을 보게 됩니다. 분명 고점을 진행하다 보면 그것이 1분봉일 수도 있고 뭐 3분봉일 수도 있고 15분, 30분, 60분, 90분, 120분봉까지도 다 과연 어떤 분봉을 기준으로 이 저점을 체크해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가장 이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우신 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차근차근 주가가 이제 조정이 내가 사고 싶은 종목군들이 있을 때 이 종목을 어디서 매수할 것인가, 그랬을 때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차근차근 1분봉부터 뭐 장기적인 분봉까지 차근차근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제가 매수의 찬스로 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구름층 하단부가 존재하는 형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보통 어떤 분봉 같은 경우에는 고점 형성 시 보면 이렇게 구름층이 하향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점이 잡혀져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구름층의 하단부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서 고점이 형성됐을 때 이 수평이 유지가 되고 있는 구름층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이 저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보셨던 뭐 현대차라든가 현대해상이라든가 삼성전기 같은 경우 구름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태들을 띠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그 수평에 대한 구름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보시면, 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구름층이 수평으로, 즉 이 구름층 보시면 좀 뭐라 그럴까요? 아스팔트 깔리듯이 쫙 수평으로 깔려있죠. 네. 바로 이 영역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분봉을 기준으로 저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 나가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앞에서 보셨던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름층 하단부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구간에서 저가 매수 타이밍을 저울질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저점이 좀 잡혔다. 그건 뭐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 나름대로 이 기회를,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저가 매수에 나서신 이후에 가격에 대한 메리트, 가격 경쟁력을 갖고 편안하게 투자를 해 나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독립선언문님의 분봉 차트를 활용한 매수 기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잘 들으셨죠? 오늘도 돌발 퀴즈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문제 바로 나갑니다. 네, 저도주 선점을 위한 눌림목 공략법은 이것을 활용한 눌림목 저점 매수 방법을 활용한다입니다. 1번 분봉, 2번 초봉. 정답을 아시는 분 모든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츠 증권 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포트폴리오를 따라잡아보는 시간, 고수들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고수들은 왜 이 종목을 선정했는지, 또 포트폴리오 속에 숨어있는 투자 비법까지 생생하게 공략해보겠습니다. 자, 독립선언님, 포트폴리오 종목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삼성 SDI부터 볼까요? 우선 제가
대박클럽을 좀 오랫동안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네. 쉬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그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켜드린 종목군이 삼성 SDI였습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제 13만 7천 원에서 14만 원 사이에 매수를 하시게 되면 된다. 근데 그 네. 시점에서 이제 삼성 SDI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시장의 주도 업종이 IT와 자동차였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IT 업종에 있어서 가장 시세를 형성하지 않았었던 종목군이 바로 이제 삼성 SDI였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또 시장의 이슈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신성장 산업을 발표하면서 2차 전지 LED와 관련된 성장 산업을 발표하면서 결국 삼성 SDI가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되고 그 이후에 주가는 이제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이게 됐는데요. 네. 여전히 제가 이제 편입을 한 이후 벌써 시간이 한 2달 정도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데 네. 여전히 아직도 보유를 좀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이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일봉으로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들께 대박클럽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타이밍이 바로 이제 요 시점이었었습니다. 이제 바로 네. 요 시점에서 13만 7천 원에서 14만 원 사이에 매수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하게 그 이후에 저점이 13만 원 7천 원대 선에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는 최근에 급등의 패턴을 형성하면서 강세의 흐름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대박클럽에서 또 하나 이제 강의를 해드렸던 것이 바로 이제 급등 패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기억을 다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급등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의 흐름이 이 보시는 빨간색의 구름층, 이건 양운이라고 하는데요. 양운의 구름층을 돌파하고 뒤따라 26일 전에 뒤따라오고 있는 후행 스팬 역시도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돌파할 때 이것으로서 급등의 조건을 완성 짓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급등의 패턴을 형성하고 나면 주가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직전 고점에 놓여있는 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목표가다. 따라서 네. 이 구간까지는 돌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직까지 17만 9천 원에 놓여있는 고점을 돌파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시장의 중심이고요. 여전히 시장의 중심이고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급등 패턴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네. 18만 원 선 돌파의 흐름까지 일단 보유로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 SDI는 오늘 약세장 가운데서도 1.9% 오르면서 16만 1천 원까지 그래도 예.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 SDI 15% 현재까지 수익이 나셨고 또 IT 주도 업종으로 목표가 18만 원까지 홀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자, 다음 어떤 종목이 또 있었죠? 최근에 제가 이제 삼성생명 상장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시가총액 9위로 입성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삼성생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업 자체가 시장에 상장이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손보사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는 시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이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뛰어들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좀 지지부진했었던 보험주들 같은 경우, 사실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식시장의 보험주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단기적인 이슈가 결국 삼성생명이 상장되면서 그에 따른 저평가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발생된 현대해상과 같은 종목군을 추천을 드리고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들이 강세 흐름들을 전개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가 인상될 때 수혜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물론 현재의 어떤 전체적인 시장의 글로벌 경기 자체가 대한민국만, 한국 시장만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유럽발 악재도 여전히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만 유달리 금리 인상할 수는 없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출구 전략에 따른 금리 인상은 시대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손보사 같은 보험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고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삼성생명 상장에 따른 상대적인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2,500원 선에서 현대해상을 이제 편입한 이후에 일단 역시나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급등의 패턴들을 형성을 시켰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급등의 패턴을 한번 형성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고점을 한번 돌파하는 시점이 되면 차익 실현을 한번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2,500원 선에서 편입한 이후에 24,500원 선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실현한 이런 종목군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해상 24,500원에서 매도를 하셨고 20% 차익 실현해 보셨습니다. 자, 독립선언님. 예. 그러면 이제 새롭게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추천해 주시죠. 예, 그동안에는 뭐 대형 종목군, 물론 이제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뭐 삼성 SDI라든지 현대해상,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장은 많이 하락한 종목을 선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속 가는 종목이 가는 장세거든요. 네. 따라서 최근에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우리 회원분들에게 현재 시장에서는 안 간 종목, 시세를 안 준 종목을 매수하려기보다는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종목으로서 신고가가 예정되어 있는 종목군을 매수하면서 시장 중심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장세는 정말 가는 종목만 가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 중심에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도 여전히 보유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좀 실적 가치주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가치주로서 JMI라고 하는 종목군을 네. 포트폴리오에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JMI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한민국 한국의 공식적인 AR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JMI가 이슈가 된다라기보다는 JMI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정문전자라고 하는 기업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문전자는 중국의 법인인데요. 즉 JMI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문전자는 삼성전자의 LCD 모듈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매출 전망 자체도 1조 한 6천억 정도의 매출 전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올해 순이익만 한 250억 정도의 순이익을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실 점은 뭐냐면 이제 2011년부터 IFRS 국제 회계 기준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의 지분배 평가 이익으로 봤던 이익이 이제는 순이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즉 정문전자의 순이익이 JMI의 순이익으로 잡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JMI의 올해 순이익이 50억에서 한 6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문전자가 올해 순이익이 한 25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럼 합치면 한 300억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현재 JMI의 시가총액은 1,300억 수준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현재 퍼 기준으로 보면 5-5배가 채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에 대한 개선세, 그리고 정문전자가 가지고 있는, 특히나 최근에 중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상장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문전자가 국내 시장에 이제 상장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이슈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시점, 그리고 퍼가 5배 수준에도 채 못 미치는 이런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 이런 것들이 JMI의 상승의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이 종목에 있어서도 독립선언이 굉장히 좋아하는 급등의 네. 패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잘 보시면요. 제가 기본적으로 급등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 자체가 구름층을, 양운을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 26일 전에 따라오고 있는 후행 스팬 역시도 전환선과 기준선을 돌파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급등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주가는 양운의 구름층을 돌파해 놓았죠. 그리고 후행 스팬 역시도 전환선과 기준선 위에 안착되어 있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등의 패턴을 만들어 놓았다. 지금의 시점이 바로 양운권 위에서 지지를 안착해 놓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딱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급등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목표가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렸던 것, 저점은 고점을 잡는다. 다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자, JMI가 저점을 잡았던 것이 2,105원입니다. 2,105원이 저점을 잡았던 자리인데요. 자, 저점은 고점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고점을 잡아주는 경우는 바로 이 자리인데, 그 구간이 양운의 구름층과 겹쳐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 주가는 양운의 구름층에 놓여 있는 5,600원대가 궁극적인 이 JMI의 급등 패턴으로서 목표로 잡아나갈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정문전자 상장 추진에 따른 이슈가 재료로 시장에 나오면서 상승 이후에 한번 눌리는 흐름들이 들어왔는데, 거래량이 어제 과열되게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한 템포 쉬어주는 흐름 보였습니다만, 오늘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가 자체가 고점 대비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매물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견고한 상승의 흐름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환선과 기준의 가격, 즉 3,900원대 위에 안착하는 흐름이 좀 연출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절호의 단기적인 매수의 찬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 뭐 굉장히 실적만 보면 JMI의 주가는 지금 현재 너무나 터무니없는 저평가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독립선언님의 새로운 종목, 네, JMI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제회계기준 수혜주로 JMI를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매수가 3,900원이고 목표가가 5,600원, 손절가는 3,600원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독립선언님의 종목들은 다음에 출연하실 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시청자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고수는 해결사가 이어집니다. 네, 먼저 전화 상담이 되어 있는데요. 1599-7770번. 오늘 어떤 분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하나케미칼요. 네, 한화케미칼이요? 예. 네, 매수 시기는 언제였죠? 먼저 매수가하고 비중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매수가는 16,500원이고요. 네. 30% 비중은요. 네, 그렇다면 한화케미칼 언제 매수하셨죠? 며칠 안 됐거든요. 네. 그럼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장이 너무 나쁘고 많이 네. 빠졌어요. 네. 매도 시점이 어떻게 잡으면 될런지. 네, 매도 지금 시점이 팔아야 궁금하셔서. 되는지, 안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지. 매도 시점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끊어주시고 독립선언님의 조언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독립선언님. 예. 현재 한화케미칼 16,500원에 30% 갖고 계시고 또 매도 시점이 궁금하시다고 전화를 주셨는데요. 예, 지금 네. 한 10% 정도 손실을 좀 기록을 하고 계신 상태인데 개인적으로도 이제 얼마 전에 거래했던 뭐 이렇게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한화케미칼 현재 위치는 매도하는 타이밍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저가에 매수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화학 업종으로서 굉장히 지금 그 화학 업종 자체가 시장의 주도주이기도 합니다. 네. 실적 자체는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한화케미칼뿐만이 아니고요. 뭐 LG화학이라든지 호남석유화학이라든지 뭐 KP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이 분명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잘 선정을 했는데 타점이, 그러니까 매수하는 타이밍 자체가 조금 이제 고가권의 매수가 좀 되신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같은 날 한화케미칼은 매수해주고 싶은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다. 특히나 제가 이제 앞서 또 시황 전망해드리면서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한화케미칼이라고 하는 종목군이 시장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시장 중심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시장이 본격적인 반격의 흐름이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가 보기에는 큰 걱정은 안 되는 그런 네. 종목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아무리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준은 좀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일단 한화케미칼이 고점이 형성됐던 가격이 17,700원입니다. 그 구간에 구름총 하단부가 존재하는 구간은 14,000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15,000원, 15,000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4,000원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마지노선, 즉 손절이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잡고 가야 되는 만큼 네. 14,000원이다라고 하는 이제 보유선, 즉 손절매 가격을 설정을 해 놓고 가시되 오히려 상승을 했을 때 저는 이 한화케미칼을 수익을 수익 전환 가능하시다라고 보고 있는데 매도에 대한 의견보다는 좀 중기적인 보유의 의견을 네.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화케미칼을 매수한 이후에 중기적인 목표가를 22,000원을 이제 제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시장의 중심 그리고 어떤 최근과 같은 가격에 대한 회복세, 중국이 3월달 이후에 4월달부터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전개가 네. 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마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만큼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한화케미칼이 최근 단기적으로 주가가 자체가 하락은 하긴 했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기술적 조정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해를 보고 계신 것은 매수하신 타이밍이 조금 고가권에 들어간 측면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타이밍, 오늘과 같은 타이밍에서 매수해 나간다면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 판단은 마인드 자체를 단기적인 마인드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마인드로서 14,000원의 보유선 그리고 궁극적으로 22,000원 정도까지의 목표 주가를 설정하시면서 다만 우리가 스킬적인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좀 손실이 발생되어 계신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18,000원 정도까지 단기적인 상승을 이어나갔을 때는 현재 비중 30% 수준에서 한 절반 정도로 수익을 좀 확보해 놓고 절반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해 나가는 그래서 22,000원까지 궁극적인 그 기업의 가치에 맞는 적정 주가를 찾아 나갈 때까지는 이제 보유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희망적인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드리고 네. 싶습니다. 예. 오늘 장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22,000원까지 홀딩하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자, 오늘 문자 상담 종목은 휴대전화 뒷번호 2027님이 보내주셨어요. 한국정밀기계 36,000원이고 20% 갖고 계신다고 진단을 부탁드렸는데요. 네, 한국 네. 정밀기계요. 네. 이런 한국 정밀기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정밀기계 업체다 뭐 이렇게 두산인프라코아라든지 화천기공과 같은 종목군들과 맞물려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조선업종이라든지 건설업종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계속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세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한국정밀기계 같은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의 훼손을 좀 가져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정밀기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과거에 2006년 이후부터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상승했었던 성장성의 종목군이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09년 이후에 성장률이 딱 정체 그리고 감소로 가는 흐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종목군이 거래량이 많다든가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은 아니기 때문에 소형주일수록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연예인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기업이 좋다 하더라도 많이 살 수 없는 거래량이 굉장히 적거나 많이 살 수 없는 종목군들은 관심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한국 정밀기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의 훼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가 자체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요 현재 위치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단가가 36,000원으로 진단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네, 좀 깝깝하네요.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설명을 꼭 시장과 상관없이 정말 그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과감하게 냉철하게 네.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데 네.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것이 좋겠다. 근데 물론 지금의 위치는 아닙니다. 지금의 위치는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음운과 양운의 교차점, 즉 변곡의 구간이거든요. 네. 따라서 한국정밀기계가 변곡의 구간에서 저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합당한 기술적 반등은 일단 부여가 되는 위치다. 네.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의 틀이 다단계 하락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낙폭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에는 네. 일단 최대한 반등을 좀 지워진다면 네. 3만 원 정도까지 아무래도 이제 저점 자체가 변곡의 시점에서 저점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반등을 한번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만 원 정도 선까지의 반등의 목표치를 한번 두고 그 시점에서는 36,000원이라고 한다면 대략 20% 정도의 손실을 확정 지어주고 분명 시장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이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된 이후 확인하고 들어가줘야 되는 특히나 조선업이라든지 건설업종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상승장이 전개가 되더라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도 소외가 되고 손실에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등의 흐름이 연출됐을 때는 좀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지금은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장 자체가 정체되어 있는 기업보다는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으로 종목을 좀 교체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2027님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5395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인터플렉스
23,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5% 갖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이분 참 재밌습니다. 주식한 지 하루 되셨다고 해요. 예. 초보니만큼 보다 자세한 진단을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 네.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하루 되신 분답게 매수하신 단가가 23,300원입니다. 네. 인터플렉스 최근에 신고가가 나온 가격이 24,000원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 18,400원인데 네. 최근에 고가가 24,000원, 매수하신 단가가 23,000원. 대단한 기술을 좀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점에 매수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인터플렉스가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은 받았습니다만 17,000원 선의 기준선의 저점은 좀 잡고 돌려져 있는 흐름입니다. 네. 추세는 여전히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과거 역사적으로 2003년과 2004년 때에 휴대폰 성장세가 나왔을 때 한번 이제 화랑을 한번 보였던 이후에 휴대폰이 점차적으로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PCB 업체 같은 경우에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스마트폰 확대에 따른 새로운 또 하나의 제2의 도약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터플렉스 외에 대덕전자와 같은 종목군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종목 선정은 굉장히 좀 잘 선택이 되셨다. 그러나 네. 너무 고점에 매수하셨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추세 그리고 종목에 대한 추세 앞으로 2010년도에 역시 시장의 테마는 네. 모바일 테마, 그 모바일 테마의 중심에는 결국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인터플렉스는 분명 2010년에 주도 종목군이긴 합니다. 코스닥 종목군 테마 안에서도 모바일 관련 종목군들은 여전히 시장의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개인적으로도 인터플렉스와 맞물려서 대덕전자와 같은 종목군들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마인드인데요. 네. 그래서 보유에 대한 마인드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주식 하신 지 이제 하루밖에 안 되셨다고 하시니까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모든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살 때 내가 산 시점이 저가라고 판단을 하시고 사거나 내가 산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매수하시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막연한 어떤 긍정적인 낙관론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가시다 보면 손절이라든지 또는 장기적인 장투로 가게 되는 손절을 안고 장투로 가게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의 매매 원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매매 원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나 손절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23,300원에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17,000원 선까지 내려온 동안에 마냥 들고 갔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이었던 기준선 이하였던 이제 17,000원 선은 최소한 지켜져야 되는 손절매 원칙의 기준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상승의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시장이 이제 다시금 반격이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익 전환 충분히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만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최선의 방패 정도는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만큼 17,000 오늘 저점으로서 확인을 했던 1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선에서의 손절매 원칙만큼은 명확하게 지켜주되 일단 수익권 이상으로의 주가 자체의 흐름을 가져갈 때까지는 보유에 대한 마인드를 지니고 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시점에서부터 대략 한 23,000원까지는 기본적인 상승의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인 목표가 23,000원 제시해드리면서 목숨과도 지켜야 될 손절매 원칙만큼은 17,000원으로 설정하고 가자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17,000원 손절매 라인을 정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동희선호님의 진단 잘 참고하셔서 오늘 종목 상담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희선호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돌발 퀴즈 문제 나가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자, 주도주 선점을 위한 눌림목 공략법은 이것을 활용한 눌림목 저점 매수 방법을 활용한다. 1번 분봉, 2번 초봉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츠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